태국의 혐한 운동으로 시작된 반한 감정이 극에 달해 경제 제재까지 실시한 상황. 제재의 효과를 조사하러 서울에 파견된 태국 외교관은 충격적인 현실과 마주합니다. 한국은 제재에 전혀 흔들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더욱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태국이 강력하다고 믿었던 제재는 완전히 실패했고 피해는 오히려 태국이 더 크게 입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녀가 목격한 한국의 진짜 모습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이외에도 해외, 국내 감동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놀러오세요. 태국의 한국 반대 운동으로 시작된 혐한 정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이제는 양국 간 단교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태국 외교부의 한 젊은 외교관, 한국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로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충격적인 모습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태국 외교관의 충격적인 경험담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외교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총리가 한국을 향해 입에 담기 힘든 발언을 한 후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태국의 정치 그리고 경제적 상황은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친중 정책은 오히려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고 국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한국으로 가서 우리나라의 경제 제재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우리의 제재가 당연히 한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가 얼마나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저는 외교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대사님의 호출을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묻어 있었죠. 가벼운 발걸음으로 그의 집무실로 향했지만 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무거운 분위기에 저도 모르게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사님은 최근 태국과 한국 사이의 관계 악화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했죠.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몇 주간 이 문제는 태국 전역에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대사님의 말씀에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제품의 불매 운동을 넘어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죠. 저는 이 소식을 듣는 순간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갈등을 넘어선 우리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대사님은 제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서울로 가서 이 제재 조치가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접 조사하라는 것이었죠.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그들의 입장을 파악하고 우리의 제재가 얼마나 효과적인지 평가해야 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런 중요한 외교 임무를 맡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은 한국과 우리나라의 관계가 최악인 상황이었죠. 과연 제가 이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작은 설렘도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제 외교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외교부로 돌아와 서울행 비행기표를 예약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주요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들에 대한 정보, 최근의 경제 동향, 그리고 우리나라의 제재 내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았죠. 제 책상 위에는 점점 더 많은 외교 문서와 경제 보고서가 쌓여갔고 컴퓨터 화면은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로 가득 찼습니다. 동료 외교관들은 제가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을 축하해 주었지만 그들의 눈빛 속에서 걱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지금 한국 정부가 우리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선배 외교관도 있었죠. 그들의 걱정 어린 말들이 제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 대한 호기심도 들었습니다. 외교 문서와 뉴스를 통해서만 접했던 나라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 설레기도 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켰습니다.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제가 과연 제대로 된 외교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상황에 처하지 않을지 걱정되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밤거리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과연 서울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제재가 정말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을까요?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한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안고 수완나품 국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대적이고 세련된 공항의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방콕의 수완나품 공항도 훌륭하지만 이곳은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들어오는 밝은 햇살,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들, 그리고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입국 수속을 마치고 수화물을 찾는 동안 주변을 둘러보며 한국인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뉴스에서 보아온 적대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들 각자의 일에 바쁜 듯 보였죠. 제가 태국 외교관이라는 걸 알아차리고 적대감을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기사님은 의외로 친절했습니다. 영어로 제게 서울이 처음이냐고 물어보셨죠. 저는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서울에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제 마음속 긴장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 있었고 도로는 최신형 자동차들로 가득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세련되고 바빠 보였죠. 이런 모습을 보며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나라가 우리의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까?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짐을 풀고 나서 저는 내일부터 시작될 회의들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외교 문서들을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최신 경제 지표들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양호해 보였던 것입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잠시 호텔 주변을 산책하기로 했습니다.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고 레스토랑들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한 쇼핑몰에 들어가 보니 사람들이 비싼 물건들을 서슴없이 사고 있었죠. 이런 광경을 보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회의들, 과연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느꼈죠. 만약 우리의 제재가 실패했다면, 그리고 오히려 우리나라에 더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첫 번째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첫 일정은 한국 외교부 관계자와의 미팅이었습니다. 최대한 단정하고 전문적으로 보이기 위해 정성껏 차려입었습니다. 호텔을 나서며 느낀 서울의 아침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다시 한번 이 도시의 활기를 실감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외교부로 향하는 동안 주변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죠. 그들의 표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외교부 건물에 도착해 로비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 웅장함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그리고 최신 기술이 적용된 것 같은 인테리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리셉션에서 제 방문을 알리자 직원이 친절하게 회의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한국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맞이했고 우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눴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제가 준비해온 질문들을 하나씩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대답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태국의 제재가 우리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글로벌 경제 구조 속에서 다각화된 무역 관계를 구축했어요. 태국과의 무역 중단은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강화로 빠르게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강력하다고 생각했던 제재가 이렇게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새로운 외교 관계를 개척하고 더 효율적인 경제 구조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외교부를 나오면서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몇 군데의 다른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들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가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의 제재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더 큰 성장을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숨을 내쉬며 서울의 거리를 걸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들,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우리나라와 한국의 현실적인 격차를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외교적 실수를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치고 오늘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써야 할지 망설여졌습니다. 진실을 그대로 전달하면 우리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거짓 보고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결국 저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보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비록 우리 정부가 듣고 싶어하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이것이 제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외교 정책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나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나라처럼 발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더 현명한 외교 정책을 펼칠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오늘의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의 대기업 관계자들과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 본사에 도착해 로비에 들어섰을 때 저는 그 웅장함에 다시 한번 압도당했습니다. 거대한 로비에는 최신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직원들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태국에서 온 외교관이라고 밝히자 직원들은 약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예의 바르게 대해 주었습니다. 회의실에서 만난 임원은 매우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태국의 제재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미 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국에 있던 공장을 베트남으로 옮겼고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강력하다고 여겼던 제재가 이렇게 쉽게 무력화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이번 기회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더 효율적인 생산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회의를 끝내고 시장 조사를 위해 오후에는 대형마트를 방문했습니다. 태국 제품 코너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지만 소비자들은 별다른 불편 없이 다른 나라의 제품들을 구매하고 있었습니다. 한 직원에게 물어보니 태국 제품을 찾는 손님은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우리 제품의 부재가 이렇게 쉽게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호텔방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내일의 일정을 생각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대학교로 향하는 동안 주변의 대학생들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바쁘게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국과 한국 사이의 갈등에 대해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캠퍼스에 도착하자 그 규모와 아름다움에 놀랐습니다. 오래된 건물들과 현대적인 시설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곳곳에 학생들이 모여 열심히 공부하고 토론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제학과 교수님과의 미팅 후 저는 학생들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태국의 대한국 제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 문제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런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취업이나 미래에 대해 더 관심이 많아요. 태국의 제재가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느낌은 전혀 못했거든요. 다른 학생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태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태국 음식을 좋아하고 휴가지로도 인기가 많죠. 정부 간의 갈등이 양국 국민들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반응들은 제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이곳 젊은이들에게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동시에 그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여전히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의 위안을 얻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학생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경제 상황, 취업 문제,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등에 대해 열정적으로 토론했습니다. 그들의 지식 수준과 분석력에 감탄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학자들과의 마지막 미팅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듣고 나면 제가 지금까지 보고 느낀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호텔 레스토랑에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되새겨 보았습니다. 대기업 임원들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들, 대학생들의 무관심과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제가 가져온 선입견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미팅 장소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제 질문 목록을 점검했습니다. 한국 경제의 실제 상황, 우리의 제재가 미친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등에 대해 정확하고 깊이 있는 답변을 얻고 싶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5명의 경제학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누고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태국의 제재가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한 경제학자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영향은 미미했습니다. 한국 경제는 이미 충분히 다각화되어 있어 이런 무역 중단이 전체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지 않습니다. 다른 경제학자가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이번 사태로 인해 한국 기업들이 동남아시아 시장을 더욱 다각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으로의 진출이 가속화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제재가 의도한 것과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타이핑하고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방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외교부로 직행했습니다. 제 보고서를 전달하고 브리핑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상관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가는 것을 보며 제가 전하는 메시지가 얼마나 충격적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제재는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한국 경제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고 우리에게는 더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정책을 재고해야 합니다. 회의실은 한동안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외교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재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음에 더 좋은 감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동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 이외에도 해외, 국내 감동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놀러오세요.